정확하게 나이 39. 5월 4일 날 밤에 저희 아빠가 집을 나갔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산만 탕진하고 집을 나가버린 남편. 뭐하는 짓이야? 아빠가 배 버렸잖아. 그래도 손은 다 넣어줘. 단란했던 가정은 그렇게 무너졌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어린 아이들과 남겨진 평범한 주부. 수중에 300만 원뿐이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죠. 순간적으로나마. 아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엄마이기에 일어설 수 있었고 주부이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 그녀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집밥. 두 아이를 위해 음식을 했던 주부가 매일 250명의 점심을 만드는 큰 손이 되고 300만 원뿐이던 과거를 딛고 7억 상당의 건물 주인으로 거듭나기까지. 이거 하나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된다? 한 여자의 인생을 뒤바꾼 파란만장한 얘기를 들어본다. 의정부에 서민갑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제작진. 248제곱미터의 2층 건물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건물의 주인이 된 걸까? 요 이면도로 이런 데가 평당 한 8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도는 한 평당 한 7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억에서 한 8억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억에서 8억이요? 네네. 7억 원이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58년을 꼬박 모아야 7억이란 돈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어야 하건만 건물 주변은 유동인구 많은 번화가도 아니오. 알 수 없는 간판에 사람의 발자취조차 뜸하기만 하다. 털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해결해줄 오늘의 주인공 등장. 어디 다니세요? 배달 갔다 왔어요. 또 나가야 돼. 배달이라는 힌트만 남긴 채 바쁘게 사라진 서민갑부. 이거 여원 감이 안 오네. 100마디 말보다 직접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쫓아간 제작진.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이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정체불명의 바구니를 배달하는 그녀. 그것도 아파트 관리실부터 사무실, 미용실까지 의정부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다. 돈의 비밀을 밝히기 전에 체력 단련부터 경험하는 제작진. 감사합니다. 어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빨리 안 하면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름 하명석. 평범한 주부에서 억대 연봉이 된 서민갑부 되시겠다. 누구에게나 점심시간은 공평한 법. 그래서 명숙 씨의 오전은 늘 분주하다. 안녕하세요. 비밀에 꽁꽁 쌓여있던 그녀의 배달 바구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밥과 반찬. 6가지 반찬에 얼큰한 찌개까지 곁들여지니 평범하고 익숙해 보이지만 직장인들에겐 최고의 점심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5명이 시켰는데 8명이 먹어도 될 만큼 푸짐하게 담아주는 건 주인장의 넉넉한 마음씨가 엿보이는 듯하다. 말 그대로 집밥인 것 같아요. 어머니 해주시는 밥처럼.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밥 주는 마음으로 진짜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아주 양이 많습니다. 여기 자주 시켜주세요, 여기서? 저희요? 좀 오래됐죠. 한 5, 6년? 한 7, 8년 알았습니다. 8년 되지? 한 3년 됐어요. 문 연 지가 3년 됐어요.
오랜 세월 한솥밥을 먹은 사람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직업군도 다양한 데다 장소만 50여 곳이 된다고 하니 의정부 시민의 점심을 책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집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10년 넘게 집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함영숙 씨. 그 숨겨진 비법이 궁금한데 맛에 민감한 요즘 사람들에게 소박하지만 따스한 집밥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최고 많이 판 밥그릇수가 676그릇까지 팔았었어요. 식당에 직접 찾아와 먹는 손님들이 아니기에 닿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 집밥.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같은 메뉴를 먹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의 식성을 파악해 좋아하는 반찬을 더 넣어준다고 한다. 여기는 이제 미용실이니까 아가씨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채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콩나물은 빼고 바로 이제 우엉조림으로 건너가서 이런 마른 반찬. 아가씨들이라. 배달을 갈 때마다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는 명숙 씨. 남기는 건 괜찮지만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밥을 챙길 때도 2공기씩은 꼭 더 넣는다고 한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고운 바구니는 필수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배달이니까 가는 동안 식을까봐. 쪼개요. 추운 날 오전 내내 온몸을 녹여줄 따스한 국도 넘치게 담고 수저부터 국자, 국그릇까지 담으면 어디서든 집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만능 바구니가 된다. 일회용품을 쓰게 하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수고로움이 좋다는 명숙 씨. 그녀의 바구니엔 엄마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늘 주의를 기울이지만 혹시라도 바구니가 흔들릴까 트렁크에 넣을 때도 조심조심. 자, 그럼 하여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본격적으로 집밥을 배달해 볼까요? 아이고야, 이거 무거웠어, 이거. 아니, 무거우세요? 예, 좀 무거워요. 쿡도 들었고 이러니까 무겁네. 아니, 어머니가 드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힘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흔한 일회용 도시락과는 달리 따스함이 오래 가라고 밥과 국을 보온통에 담았으니 그 무게가 상당할 터. 식사했습니다. 무거운데 들고 다니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저 얼마나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엄청 무거운데요. 여자분이 들기는 너무 무거운데. 보기에는 가벼울 것 같은데 드니까 엄청 무거운데. 아,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거요? 남자들도 무겁다 말하는 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기는 기본.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배달 특성 때문에 가파른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거기에 양손 들기 신공까지. 명숙 씨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닌다는 4인분 바구니를 저울에 올려보니 세상에나 5kg이나 된다. 하루 평균 560kg, 한 달이면 약 14톤의 무게를 몸으로 직접 느끼는 명숙 씨. 그녀에겐 이 무게가 오히려 삶을 지탱해주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이 차밥.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예. 우리 점장님께서 오늘 부장님은 쉬시는 날이라며. 예, 오늘 쉬는 날이에요. 저기 기본적으로 내가 또 좋잖아요. 그래요. 부장님은 너무 뒤밀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배달로 인해 몸은 달았지만
아직까지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손님들의 반응을 직접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건배도 좋아요. 밥은 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쌀이 사모님, 조금 쌀이 조금 덜 부러졌어. 아니 근데 나는 여기 친구도 알지만 한번 반품시키고 그래서 밥 다시 좀 달라고 미안하다고 못 시켜 먹겠어. 나 근데 한번 시켜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명숙 씨의 마음을 이제는 손님들이 먼저 알아준다.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 그 손님 중에 또 여기가 드실래? 그거 부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내가 침 넘어가네. 맛있게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밥을 원하는 이들에겐 어디든지 달려가고 정성으로 간하고 마음으로 지어낸 밥이기에 손님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밥이 맛있으니까 시켜 먹자. 예, 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집밥. 집밥이에요. 하루 일과 중에 점심을 맛있게 먹게끔 해주시는 분, 네,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반찬 여러 가지에다가 5,000원 주고 밥을 먹을 수는 없다고요. 5,000원짜리 밥을.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 아니에요. 이런 집밥이 자그마치 5,000원! 오늘도 사람들의 배를 불리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나가는 밥그릇수는 많아도 정작 눈에 보이는 재물은 없다고 하는데 고정 단골들이 많아 한 달에 한 번 돈을 받기 때문이다. 넷째 주말에 받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외부 공장 말고는 항상 말일날. 오늘 매출은 어땠습니까? 하루 평균 매출은 210그릇으로 105만 원. 이렇게 1년 매출을 추산해 보면 약 3억 정도.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계산입니다. 아직 새로운 하루의 활기가 시작되기 전 늘 25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는 명숙 씨의 주방은 벌써부터 분주하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밥을 지었지만 늘 처음 하는 일처럼 정성을 기울인다는데 계속 하루에 나가는 그 밥그릇 수가 뭐 덮밥까지 포함해서 한 300그릇 정도 밥을 퍼야 되니까 계속 이제 밥을 이제 해야 되죠. 예전에는 한가마니 됐지. 한가마니씩이네. 팔이 아플 정도로 밥 컸죠. 음식을 만들 때면 늘 엄마의 마음이 여실히 들어가는 명숙 씨. 예나 지금이나 밥맛을 위해 압력 밥솥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국 하나를 끓이는데도 먹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데 깔끔함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춰 재료 된장을 거르는 수고로움을 빼놓지 않는다. 이게 다 들어가면은 건더기가 이렇게 많아요. 만드는 이가 조금만 방법을 바꿔도 금방 맛이 달라지는 게 음식인 법. 평범해 보이는 집밥에도 명숙 씨의 세심함이 숨어있다. 보기엔 단순한 집밥이지만 반찬을 만들 때도 하여서만의 법칙이 있다는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 그런 거는 기본으로 맞춰줘야지. 딱 이제 도시락 뚜껑을 열면 내 색깔이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그 색깔을 맞춰줘요. 각각의 맛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는 걸 잘 아는 명숙 씨. 음식 만들 때의 마음은 엄마 같으면서도 보이는 모습까지 신경 쓰는 것은 여러 요리 연구가 못지않다. 5,000원 줬봤는데 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어휴, 돈이 문제가 아니라 5,000원도 만약에 100그릇이면 돈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200그릇이면 100만 원, 300그릇이면 150. 하루에 150 버는 거 쉽지 않아요. 명숙 씨의 집밥은 6가지 반찬에 메인 요리가 따로 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 메인 요리인데 손이 저울이라는 명숙 씨 천상 엄마답습니다. 근데 명숙 씨 표정이 어째 심상치 않다? 어이구, 이제 밥 물었다. 밥 물었어. 어머, 탔네. 일어서 보면 밥이 탄다니까. 피디님하고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맙죠. 망쳤어.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신경을 안 썼더니 그만 타버렸네. 많이 탔어요. 아침에 이거 봐봐. 어디가 탄 거지? 이거 가위에 노릇노릇하게 가위가 다 눌었어. 이게 밥 한 10그릇은 손에 났네. 정말요? 네. 우리가 먹어야지 뭐 끓여서. 밥짓기 달인도 가끔 실수는 하네요. 일주일의 중심인 수요일엔 꼭 고기 반찬이 올라간다는 명숙 씨의 집밥. 요일별 메인 요리가 다른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첫 출근이라 손님들이 다 이제 입안이 깔깔할 것 같으니까 시원한 된장국이나 북엇국으로 하고요. 화요일 날은 동태찌개 아니면 김치찌개로 이렇게 한 주는 이렇게 해놓고 또 다음 한 주는 또 이제 바꿔주세요. 평범한 집밥에 식단표까지 있다? 그럴래야 끊을 수 없는 하여사의 집밥 일주일 식단을 소개합니다. 월요일엔 주말에 술을 많이 마신 직장인들의 속을 달래주는 북엇국, 입맛이 살아난 화요일엔 칼칼한 동태찌개, 수요일엔 고기가 보약이다 제육볶음, 지친 심신을 엄마의 맛으로 깨워준다 김치찌개, 등푸른 생선으로 영양까지 놓치지 않는 금요일. 어때요? 맛있겠죠? 왔네. 아이고, 우리 딸. 아침부터 이것도 응? 이렇게 어머니 가게 도와주러 오세요? 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하시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제 4시간 동안 이래 밥도 보고, 따블대는 배달도 하고, 1인 사역? 1인 사역을 다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는 딸 혜민 씨. 어릴 적에는 이 일이 고되고 안타까워 보여 말린 적도 많았지만 이제 바로 옆에서 겪어보니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단다. 처음에 뭐 시작할 때는 많지 않아서 했었는데 많이 힘들죠. 엄마 그것 때문에 막 허리 아프고 무릎 관절오고 어깨 아프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병원 다니시거든요. 근데 뭐 바빠서 또 갔다가 안 갔다가 막 이러니까 안 나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막 하다가 싸우다가도 이제는 포기. 네. 이쪽에 국 하나 띄우지? 띄워. 네. 밥 한 번 싸가지고 밥 한 번 더 물이 없으면. 국 때문에 그래요? 네? 국 때문에 그래요? 밥 한 번 더 안 쳐달라고. 불이 없어서 지금 오늘 제육볶음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여기 불이 다 차서 밥을 못 앉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배달 나갔으니까 국통 하나 비워서 해달라고. 국 7개짜리 하나. 일할 때만큼은 억척스러웠던 명숙 씨도 딸이 오니 한숨 돌리는 여유가 생겼다. 7개짜리가 2개야? 사장님 오시면 어떤데요? 예? 뭐 기분도 좋고 해서 든든해 자식이니까.
지금은 집밥과 떼이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됐지만 엄마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그날을 딸 혜민 씨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평범한 주부에게 불행을 안겨준 건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닌 바로 남편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우리 버렸잖아. 아니야. 아빠 들어오실 거야. 아니야,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학교에도 소문 다 났어. 아빠 돈 못 갚아서 도망갔대. 씀씀이가 컸던 탓에 늘 밖으로만 돌았고 사업은 대책 없이 벌려놓기만 했었는데 정확하게 나이 39. 5월 4일 날 밤에 저희 아빠가 시골 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그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그런 날이었으니까 안 잊어먹죠. 그 많던 재산을 당긴하고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린 명숙 씨와 아이들. 완전히 집도 이래 쫓겨나다시피 했죠. 300만 받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쫓겨났어요. 살림만 했던 평범한 주부에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식당 보조일 뿐. 아줌마, 왜 이렇게 느려요? 설거지도 안 해봤어요? 죽도록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 여자 혼자 몸으로 만난 세상은 차갑고 혹독하기만 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3년만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빚 갚고 제가 내려갈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이도 새파란데 애를 이제 맡아달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신 거죠. 이제 제가 도망갈까봐. 내 자식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든 집밥이 명숙 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자연머리 미용술만. 왜 여기만 메뉴가 달라요? 생선을 싫어하니까 이제 오늘 고등어 튀김 나가거든요. 생선을 싫어하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집밥은 늘 이윤보다 정이 먼저다. 많이 주지 왜? 많아. 조금 더 줘. 이런 애들은 이거 더 주면은 이제 밥 안 먹고 이거 먹는다. 밥 안 먹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지. 그게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야. 이거 pap아도 못 먹을 때는 그러니까. 좋겠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자꾸 이렇게 막 간식거리를 주니까 밥을 안 먹고 말이야. 행여 집밥을 챙겨 먹을 새도 없을까 살피고 고민해서 만든 메뉴도 명숙 씨 집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어디 배달하세요? 미용실 배달이야. 겉으론 안 된다고 말해도 속으론 엄마를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혜민 씨. 할 수 있어. 2시까지도 돼. 왜요? 예. 예, 제육볶음이요. 주문잖아요. 예. 오늘 생선조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선조림인데 제육볶음 드시고 싶대네. 이 시간에 명숙 씨의 휴대전화기가 울리는 날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징조다. 2시간에. 아니나 다를까 메뉴에 없던 음식을 만드는 명숙 씨. 배달시키시는 분이 오늘 생일이시래네. 나오면서 미역국 못 드셨다고 미역국이랑 제육볶음이랑 좀 해달라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해드리려고.
그래도 그 생일날은 꼭 미역국은 드셔야 되니까. 제 생일 때도 우리 그 딸이나 안 해주면 섭섭하던데. 자신이 만든 밥을 먹는 사람이니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그런 저희 이제 오고 가고 하니까 뭐 5년, 10년 이래 거래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내 노하우예요. 손님 안 놓쳐요. 많이 드시라고. 그나저나 양이 참 많다. 몇 인분이라고요? 4인분. 그래서 이제 남으면 저녁에도 또 드시라고. 사람들은 친해지기 위해 밥을 먹고 밥을 함께 먹은 사람들은 친구가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날, 명숙 씨가 베푼 작은 친절로 인해 그들은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감동을 선물 받을 것이다. 오늘 그 연이 언니 생일이 내가 오늘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언니가 이야기해서. 야, 아유, 큰손 명숙 씨 덕분에 나눠 먹을 것이 많아져 이웃 간의 정도 더 늘어났다. 생일날은 잘 맞았네. 영희가 기억도 좋아. 생일날을 맞춰서 언니 미역국 먹으라고. 맛있어. 아니 사장님이 이제 그 기본이 있어. 그냥 2인분 내가 이제 늘 시켜 먹는데 2인분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갖고 오는데 아 오늘은 저 뭐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가격은 똑같고. 언니가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서요. 2인분이 하면 3인분 밥이 하나 더 오는 재미를 시켜요. 아, 내가 더 잘 알지. 언니가 싸주는 맛으로 고맙다.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고맙습니다. 돌아올게요. 예. 오세요. 종종 오세요. 네. 옆집에 그릇을 안 사갔네. 이 옆집도 어머니 밥 주세요? 네,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쭉 한 5군데는 요 그 라인은 이제 배달 다 들어가요. 남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큼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는 명숙 씨. 마음이 흐뭇하고 그래서 더 이제 재밌게 이제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고기 종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지. 그러면 젊은 분들한테로 이제 배달 갈 때는 양을 이제 배로 주지. 실컷 먹어라. 하루에 한 번은 꼭 250명의 엄마가 되는 기분이란다. 내가 다 사가지고. 엄마, 신도 칠차하고. 신도 7차하고 어디서 내가 돈 받았지? 신도 7차는 돈 주더라. 아니 신도 7차하고 우성은 받았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땐 반찬 하나 만들 줄 몰라 햄과 소시지만 주던 초보 엄마였던 명숙 씨.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집밥을 책임지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네. 잠깐 좀 와봐요. 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야, 아주 맛있네. 우리 공장의 직원들이 한 25명 돼요. 너무 좋아하겠어요. 이 반찬 솜씨면 매번 점심마다 좀 배달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던 명숙 씨. 구두공장에 배달을 나가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다. 아니 제가 도와드릴 만한 일, 제가 할 만한 일 좀 있으면은.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셨어 무슨. 예. 고마움의 일손을 돕던 어느 날. 아우, 주말에 술 먹었는데 해장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역국이네. 난 매일은 칼칼한 게 좋더라고. 맞아, 칼칼한 거 좋지. 우연히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반찬이 좀 짜지 않았어? 좀 싱거운 게 더 맛있는데. 짠 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의 입맛은 천차만별인데 직접 메뉴를 고를 수 없는 백반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식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세요. 오, 불고기네.
아 주말에 술 많이 먹으니까 역시 월요일 날은 보급이 최고지. 그렇죠. 받아. 네. 그녀의 노력은 손님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돌아왔다. 요즘 여자들이 심심한 반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맛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결국은 손님 입맛에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게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백반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호응을 얻고 있었던 그때 그녀를 다시 넘어뜨린 것은 불가피하게 난 화제였다. 다시 빈손이 된 하명숙 씨. 아이고 하 사장. 사장님, 내일부터 밥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쩐 일로? 가게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공장이 의정부로 옮기는데 하 사장도 함께 가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공장 직원들이 하 사장 밥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해도 될까요? 아, 그러면요. 네. 아, 그분들 아니면 제가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아서 제가 따라왔어요. 돈도 없지, 또 뭐 제가 다른 뭐 기술도 없지. 그 25명이 저희 가게에서 제가 밥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가고 나면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숫자라도 이제 간 거지. 공장에 자리가 없어 외부에 가게를 얻고 배달을 해야 했지만 명숙 씨에겐 그 고됨마저도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들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명숙 씨도 밥을 먹는다는 것이니까. 공장 하시는 분들은 도급이라 많이 할수록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앉은 자리에서 바로 식사를 하시고 바로 돌아서면 바로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었으니까 배달 안 했다면 그 뭐 장사 못하고 망하고 나갔을걸요. 근데 그때 그 옆에 그 동네에서 백반을 이제 하신 분들은 5찬이었어요. 반찬이 5가지. 근데 저는 이제 6찬을 했죠. 한 가지를 더 안 셈이지. 배달 집밥의 노하우는 짧은 시간 안에 쌓인 것이 아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오직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7억 건물의 주인이 된 지금도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다. 아니, 배달 온 거 아니었쇼? 어? 뭐야 손에 든 게? 이거는 이제 아까 낮에 어제 드셨던 거. 그릇을 일일이 수거하는 일에서 그녀는 집밥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수거를 안 했나 보다. 응, 깨끗이 다 자기네들이 씻어서 주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간단하게 씻어서 주신 거예요. 이건 오늘 거. 응, 이렇게 잘 드세요. 깨끗하게 배웠네요. 네. 이쪽은 잘 드세요. 명숙 씨는 집밥 배달에 있어서 맛있는 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수거해온 그릇을 확인하는 것. 각 손님들만의 음식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명숙 씨는 알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닭찜 나갔는 거 고기만 싹 다 골라 먹었잖아요. 이래 애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니까. 이 버릇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사장님 저 왔어요. 그 동생이가 하는 일이 다녀올게요. 배달이 많아지면서 맛에 집중하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줄어든 매출. 배달 없죠? 가게에만 있으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명숙 씨.
배달 잘했어요? 예. 손님들은 어떻게 맛있게 드시던가요? 비슷해요. 음식에 뭐 입맛에 안 맞았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고민하던 중 친했던 구도공장 사장님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 사장, 내가 하 사장을 오랫동안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정성 들여 만들기만 했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다. 배달이 이래. 좀 보라고. 여태 이런 걸 그냥 드셨어요? 죄송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인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정성이 안 들어간 걸 금방 주인이, 아니 손님들이 금방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장사했을 때 그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햇살 좋은 토요일. 주말엔 문을 열지 않는 명숙 씨 가게가 유난히 소란스럽다. 다른 때보다 유독 들뜬 분위기에 만드는 음식도 평소보다 간을 적게 하고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다.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오는 거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 그 주말 밥상 차리기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만큼은 아무데도 안 가요. 제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섭섭해하세요. 찾으시고. 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나 갔는데 없대 왔다는 건 이제 정피하시려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지 햇수로 2년째. 처음엔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 필연적인 일이 됐다는데, 배달을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의 인사에 마음의 온기가 식을 틈이 없다고 한다. 행여 남의 손을 빌리면 정성이 가득이라도 할 것처럼 열정적이다. 오늘 준비한 음식이 부족하다 여기는 걸까? 재료 창고에서 총각물을 잔뜩 꺼내는 뒤 달랑무 따듬어요. 김치를 종류별로 담가도 퍼주는 양이 어마어마하니 이것도 몇 달 못 먹는단다. 혜민아! 혜민아! 혜민이 달랑무 좀 따듬으라 그래. 이리와 달랑무 좀 따듬어. 의자 주십시오.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니 새삼 그리워지는 한 사람. 이번에 그 절에 가면 민석이한테도 오래간만에 갔다가 가자. 그럽시다. 우리 민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거야. 많지? 우리 딸이 진짜 그 동생한테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아 근데 얘기하면 지금도 눈물 나가지고. 딸랑무 따듬다가 뭔 시츄레이션이야. 해가 이렇게 좀 거듭될수록 더 생각나고 더 보고 싶고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너 눈물 빨아, 눈물 빨아. 얘기해. 자식으로, 때론 어머니의 보호자로 제 몫을 다했던 아들 민석 씨.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에겐 떠올릴수록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미쳤죠. 제가
제가 미쳤어요. 3년 동안. 미치고 그 동네에서 저한테 손가락질 참 많이 했었어요. 너무 독하다고. 자식이 죽었는데도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이 가게를 놓으면 왜 엄마도 없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엄마가 진짜 방에서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 좀 보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엄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셨죠. 하나 남은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마음을 다잡은 명숙 씨. 그렇게 집밥은 또 한 번 명숙 씨의 삶을 일으켜 세웠다. 오전 내내 들인 정성이 마무리되니 병이 된 배달로 텅 비었던 가게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만큼은 그녀가 바랐던 대로 사람 냄새 가득한 가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낙이 없잖아요. 하늘 다 무너지는 것과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예, 그때서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서서히 정신 차리면서 해보니까 내 마음도 허무하고, 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더하게 되고.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알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불 꺼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밥 짓는 냄새가 가득했던 가게도 내일을 위해 잠시 휴식에 들어가고. 강이야, 딸기야, 이리 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를 보상해주는 건 이렇게 땀으로 일군 쉼터. 그곳에서도 내일의 집밥을 고민하는 엄마의 마음만큼은 계속된다. 남편과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며 10여 년을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하명숙 씨. 수천만 원의 빚만 남긴 채 사라진 남편 때문에 차가운 세상에 맨몸으로 던져져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놓지 않았다고 한다. 저한테 밥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장사일에 하면서부터 모든 걸 내 스스로가 이제 할 수 있는 용기를 줬거든요. 그 밥이. 그래서 이제 밥은 내 운명이다. 마음을 느끼고 움직이게 하는 것, 감동. 그것은 엄마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엄마라는 이름에는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운명이 새겨져 있다. 평범한 주부를 억대 연봉의 서민 갑부로 만든 건 자식들이 불러주었던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그의 손길에 흥겨움이 묻어난다. 넥타이에 벨트, 거기에 고급스러운 구두까지 꺼내든 오늘의 서민 갑부.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곱게 채비를 했다. 그리고 향한 곳은 근처의 한적한 공원. 오늘은 온전히 그만을 위한 날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하는데. 이거 참 오랜만이네. 자주 오셨던 곳이세요? 예. 자러 왔지. 그런데 이 남자 이곳에 자러 왔다? 노숙제 했으니까요.
그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길고 어두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삶의 한 고비를 넘어선 남자.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서민 갑부가 돼 이제는 당당히 삶의 한 조각을 내보이려 한다. 이보다 독할 수 없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명하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TV에 나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여기 말고 저쪽으로 사거리 가야 돼, 사거리. 그 집밖에 없어. 아, 그래요? 그래서 달려갔다. 시장 상인들 임무와 갑부라 일컫는 돈 잘 버는 집 발견. 갸르르르르르 간판 위로 펼쳐놓은 물건들 옆면을 보니 이 녀석들이 서민 갑부를 만든 물건인 듯한데 대체 물건들이 얼마나 잘 팔리기에 갑부가 된 것일까? 들어가봤다. 안녕하십니까. 네. 써 있어. 인사하기 무섭게 다시 작업에 집중하는 주인장. 저기요. 똑똑똑똑. 선생님 맞습니까? 글쎄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도 뭐 고맙네. 나쁜 소리는 아니네. 가죽 공예로 인생 역전. 재래시장에서 억대 연봉 버는 남자 박상기 씨 되시겠다. 66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이곳은 박상기 씨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이자 시장에서 소문난 대박 가게. 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가죽 가방, 벨트, 지갑 등 가죽으로 만든 물건들이다. 좁은 공간 물건에 다 내어주고 그나마 그에게 주어진 건 책상 하나만큼의 자리뿐인데 그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드디어 들어온 첫 손님. 꼼꼼히 안팎을 살펴보더니 마음이 흔들흔들. 이건 얼마예요? 13만. 13만 원이요? 아따, 비싸네. 그래도 그 공들인 거 생각해보고 있어. 그 내가 수작으로. 수원에서 왔는데 조금 네. 깎아주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네. 이 한 5,000원 깎아드려요. 5천 원만 깎아줘요? 네. 조금 더 깎아주지. 할인도 받았겠다. 내친 김에 눈여겨봤던 가방도 한번 살펴보는 뒤 똑같은 거. 틀리구나. 아, 틀리다. 몸에 착 하고 달라붙는 느낌. 왔다! 왔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대물림 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견고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색이에요.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95만 원. 음이 놀랬어. 아유, 우리는 저렇게 이런 거 하는 건 어울려. 여심 훔친 마성의 가방.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95만 원이에요. 놀란 가슴 인정하시고 좀 작은 사이즈는 이거는 45만 원이에요. 이 사이즈는. 이 사이즈 다. 네네, 45만 원. 시장표 가방의 상상 초월 가격. 이 동네 사람들한테 팔기는 좀 착용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쇼핑 1번지를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마음에 드는 구두 발견. 15만 원이에요. 결국 구매 결정. 아무리 다짐해도 지갑은 열린다.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요거는 95만 원요. 요거, 요런 형태로 된 거. 요거는 이제 45만 원. 요거 35만 원. 땡기는 거 같은 경우는요.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 앞에 과연 팔리기나 할까 싶지만 없어지면 판다니까. 왜 그럴까요? 시험. 내가 할 수가 없지. 뭐 사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나는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런 거예요. 몸에 걸친 물건들을 보아하니 왠지 낯이 익은데 안 구리십니까? 이것도 수지각도 그러고 이것도 저
신발도 그러고. 이 신발은 저 사장님 개업해가지고 제가 1호로 이게 신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게 지금 횟수로는 한 6년? 왔다 하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는 오랜 단골. 안에 선물까지 집어드는데요. 집사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송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탄? 예. 여기 처음에 이제 이쪽 재래시장 이용하다가 사장님이 이쪽에 해오셔가지고 제가 이용하게 된 지가 한 지금 6, 7년 넘었으니까요. 사장님은 물건 잘 만들어서 주시고 저희는 그거 애용해서 좋고 그런 거죠. 그럼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건데. 내 물건 사주니 고마운데 정작 사는 사람은 팔아주는 주인장이 고맙다니 이 맛의 물건을 만든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가게를 찾는 손님을 보다 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손님 수는 많지 않지만 한 번 들어온 이상 빈손으로 나가는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 벨트 여기다가 55만 원. 그러면 뭐 20만 원, 50만 원, 59만 원. 쭉쭉 읽어나간 오늘의 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 50만 원, 1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겨우 8명 받고 매출은 130여만 원. 6천원짜리 국밥 215그릇을 팔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요 대충 요것만 보여줄게. 한 달 월 매출만 보여줄게. 더 이상 보면 안 되고. 이거. 하루 매출에 이어 이번엔 월 매출. 9월 30일 날. 2,400만 원이요? 너무 안 되지요. 한 2,400 정도, 2,500 정도. 저번 달에? 네, 저번 달에. 이번 달도 그 정도 나와요. 비슷해. 정리해보면 주말 하루 평균 130만 원, 평일 하루 평균 70만 원, 이렇게 1년 매출을 추산해보면 약 3억 원에 가까운 돈에 이른다. 물론 제작진의 추산이니 더 많거나 적을 수도. 내친 김에 지갑까지 공개! 이거까지 공개해야 되나? 으악! 헐! 이게 다 얼마요? 항상 이 정도는 갖고 다니. 돈을요? 야.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 뭐 어떻게 지불하고 뭐 또 필요할 때 쓰고 뭐. 매출을 알고 나니 물건이 다시 보인다.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거기도 돈. 아니 대체 비결이 뭐요? 아니 돈 좀 같이 벌어요. 사장님. 그래서 공개하는 갑부의 비밀. 장사하다 말고 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완성된 그가 그린 그림의 정체는 바로 가방.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방은 모두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것이란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그만의 작업 공정. 그가 만드는 가방은 이미 가공되어진 가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질감, 적절한 두께의 가죽 자체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소가죽의 고급스러움에 부드러운 돈피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가죽처럼 만드는 것. 너무 딱딱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게 그 옛날에 통가죽 망한 이유가 무거워서 이걸 못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구성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과연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가죽에 이제 통가죽의 장점도 살리고 두께도 이제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 정도 두께면 딱 좋지요. 보기에도 피디님이. 이 정도면 튼튼하다고요 굉장히. 염색을 해가지고 엠보싱을 이제 넣어야지. 원단이 준비되면 이번엔 색을 입히는 과정. 일반 가죽을 사게 되면 원단을 사게 되면은 그 원단에 한해서 그것만 만들 수 있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색상이 수만 가지 또 바뀔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내가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아요. 지염이라 불리는 손가락 염색을 고집하는 박상기 씨. 기계나 붓을 사용하는 것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스스로 원하는 색이나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포기할 수가 없단다. 셀 수 없이 많은 실험 끝에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색을 찾아냈다. 광을 내야 돼요. 송광이라고. 아직 끝이 아니다.
염색된 가죽이로 온 힘을 다해 문지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광이 난다. 이른바 선광이다. 어디다. 우주의 성운이 쫙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우주의 성운. 쫙 별들이 무수한 많은 별들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의 손놀림을 더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죽. 그렇게 상기 씨는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들여 제품을 만들어 왔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란다. 토를 활용해 가죽에 문양을 내는 과정 되시겠다.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데 이 작업이. 하루에 몇 개 못해요. 이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망치질이 들어가는 것일까 궁금한 제작진 한번 횟수를 세어보기로 했다. 손톱보다 작은 톨로 가죽면 전체에 문양을 넣기 시작하는 박상기 씨. 과연 끝이 나긴 할런지 만만치 않을 예감이 팍팍 뜨는데 순식간에 에구머니나 1000번을 가뿐히 돌파했다. 또다시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가죽면이 어찌나 넓은지 도무지 채워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되지. 말라버리면 더 이상 안 돼. 터져버려요. 끝까지 해야 돼, 이거. 이제야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한 장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 그는 몇 번의 망치질을 한 것일까? 약 1시간 동안 자그마치 8178번의 망치질을 한 상기씨. 가방 하나를 만들려면 이런 가죽이 3장 필요하다니 들어가는 노력이 긴 말 하면 입 아프다. 시간을 잊어버려야지. 그냥 손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언제 나올까 계속 기대하면서 계속 두드리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요 정도 된다 보시면 그게 같은 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양 만들기에 사용되는 툴은 낡고 닳아져 못 쓰게 된 것만 5개가 넘는다. 정말 가죽을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을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이쁘다 칭송받을 만한 뭔가 없을까? 지금 그 색감 찾고 또 연구하고 있는 중이. 그렇게 원단 만들기를 했다면 마무리는 잘라진 단면을 마감재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잘라진 단면이 노출되는 디자인이라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고생을 사수하는 상기씨. 아이 근데 시방 뭘로 문지르는 거요? 손톱광이라 보면 됩니다. 이거는 만지만지하죠. 여보 만지만지하잖아.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근데 다른 걸 해보면은 느낄 수가 없어요. 기계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사람의 힘.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또 손톱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자신만의 방식으로 탄생한 작품들. 그 안에는 수시간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바로 새겨져 있다. 현주 좀 궁금하다. 다 눌러놔야 돼 이게. 그래야지 마를 때까지 놔둬. 이렇게 완성된 가죽은 다시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편편해지는 거예요. 아, 숯도 주문받았지? 숯도 주문받았지. 만들 때 같이 만들어야겠구나. 이젠 좀 쉬려나 했더니 다시 작업대에 앉는 박상기 씨. 근래 들어 가방만큼이나 인기가 높아진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가방을 만들 때와 제작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균일해야지 이게 가죽이 갈라지질 않아요. 나중에라도. 가죽이 마치 새하얀 스케치북 같다고 말하는 상기 씨.
가방보다 크기만 좀 줄었을 뿐 만드는 과정과 노력은 그대로. 대충이란 없다. 그가 만든 물건에 박상기라는 이름을 자신 있게 내걸 수 있는 이유다. 같은 디자인을 해도 사용하는 툴에 따라 가죽의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툴을 활용하는 것 또한 그만의 노하우.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을 살리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앞세운 멋진 휴대폰 케이스가 완성됐다. 하나만 줘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휴대폰 케이스 예, 다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주문하셨던 거요. 네. 제작하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제품. 어때요? 네. 아유, 저 생각대로 너무 예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나비가 돈을 불러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가요? 여기요. 이 나비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죽은 원래 미끌미끌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가죽이 오돌조돌 하면서 이게 가지고 다닐수록 이게 뭐가 손때가 묻으니까 더 값어치가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눈도 즐겁고 촉감도 좋아 구매한 손님도 대만족. 공장처럼 팍팍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뚝딱 만든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참 신기하대요. 난 아닌데. 한적한 새벽, 하루를 시작한다는 느낌에 이 순간 일상 중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는 상기 씨. 밤새 가게 안에 두었던 신발들을 꺼내 들고 정리하며 하루를 계획한다.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니 척하면 척, 손이 먼저 움직인다고. 이 새벽에 찾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한 사람이라도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비 바빠진다. 전체가 뜻에 들어가지고 딱 바로 사가시는 분들 많아요. 출근길에. 그래서 다 8시까지는 전시를 마쳐야 돼요. 장사 준비 끝. 아침부터 바쁜 상기 씨. 어제 눌러놔 빡빡하게 변한 가죽을 확인해 보는데 오케이. 이 정도면 박상기표 가방 만들 가죽으로 합격. 이렇게 딱 하기서 가방을 한 봐요. 깨끗하죠. 수제 가방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얹어놓으면 딱 서 있죠. 예쁜 디자인만큼이나 튼튼함이 중요하다 보니 꼼꼼함은 필수락하네요. 아, 마무리 손광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가방의 형태가 완성됐다면 멋과 견고함을 극대화하는 순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다. 두껍고 딱딱해진 가죽에 구멍을 내고 버클을 달다 보면 어느새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마침내 완성!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그의 가방은 결코 뚝딱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3만여 번의 망치질과 3일을 꼬박 달려온 작업시간, 7번 덧칠해가며 낸 손톱광까지, 여기에 일일이 꿰맨 바느질과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유일성까지,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이 더해져야 이렇게 가방 하나를 탄생시킬 수 있다. 햇살이 예쁘게 나왔어요. 저렴한 물건 가득한 재래시장에서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며 박상기 씨의 시장표 가방을 산다. 아마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의 노력에 대한 값이고 그의 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렴한 값을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누나 하는겨? 아이고, 잘 지냈는겨? 그렇지. 이거는 약간 보자.
이거는 새김치고 어제 잡았다. 잘 먹겠구나 이거. 누님. 친누님? 네, 친누님. 아 그냥 동생이 김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왔어요. 요새 니 뭐 만들어? 가만면 되지. 가방만 만들어. 네. 요새 저 이거 이런 거 시험시험 해래. 그거 몸이 중요하지. 그래도 일단은 건강해야지 살까 아이가. 이거는 뭐 명품이지. 나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하고 네가 많이 명품을 만든다 할게. 엄마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진짜. 제일 좋아했을 텐데. 마음이 많이 안 됐다니까 맨날 엄마인데 내가 간다 사지 닦으면서 엄마 이제 살게 걱정하지 마라 이건데. 누나와의 만남에 반가움도 잠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마음을 다잡았지만 5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에겐 아이처럼 울고 만다. 연락을 안 하니까 볼 수가 없었지. 막 진짜 그러니까 지가 막 성공하기 전에 안 나타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안 편할까봐 또 그런 모습 나타나는 건 나 자신이 잘 상황이가 아니지. 못해줘가지고 마음 아프지. 마음만 아프니까. 대체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내만 알고 있는 비밀로 그냥 줄라겠지만. 뭘요, 선생님? 아니 이런 사실 자체도 다른 사람 모르잖아. 내가 얘기를 안 하면은. 옛날에 다 고생하는 건 뭐, 사람들 다 고생하시나요? 그래서 그 나는 좀 다르지. 그 사람들 고생한가 하고. 아우, 참.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가슴이 벅친다, 벅차. 진짜. 한때 가죽 사업으로 승승장구했던 박상기 씨. 야, 너 내 돈 떼어놓고 무사할 줄 알아? 당장 나오라고! 언제 들어오는 거야? IMF의 직격탄을 맞은 후 한순간 빚더미에 앉았고 저거 없어? 모든 것이 무너졌다. 확인 왔어? 인생의 황금기에서 벼랑 끝으로 추락하기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내 혼자 이걸 안아버리면 되지. 집사람까지 고생시킬 필요는 없다 생각했어. 하자 해가지고 정리해버려. 그러면 뭐 집사람까지는 그게 연대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다 아는 거죠. 가족을 위한 결단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헤어졌던 상기 씨. 빚쟁이를 피하느라 도망을 다니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땐 노숙자가 돼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도 한두 번. 더 이상 부탁할 것도 부탁할 염치도 없었다. 빚쟁이들이 주민등록증을 말소시키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가진 돈이 없으니 굶는 일도 다반사. 3일을 굶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썩은 귤을 삼켰을 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피디님 귤 하나 만약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걸 주워 먹을까 말까 고민한 적 없지요. 힘이 없어가 만약에 기운이 없었어. 저거라도 먹어야 살겠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그 귤 하나 먹을까 말까 한 2, 3일은 굶었던 것 싶어요. 1년이 2년, 2년이 3년. 생각보다 노숙 생활은 길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날들이 이어졌다. 거리를 헤매도 불편하지 않았고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았다. 추우면 술을 마셨고 배고프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는 인생. 삶은 목숨 부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 기계장치가 꺼졌다. 그 뇌장치가 아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그냥 지금 내 모습 그것도 이상 없는 것 같아. 식물인간 같은 상태예요. 식물인간.
돌이켜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 많았던 시절. 10년의 노숙 생활을 겪으며 그의 몸과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는데 모진 세월을 견뎌내며 그에게 남은 건 마디를 잃은 세 개의 손가락과 다 빠지고 겨우 하나 남은 윗니뿐이다. 그때 이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다 빠진 거네. 잠자고 나면 하나씩 톡톡톡톡 빠지더만 결국은 다 빠지더라고. 신기하던 게 이렇게 흔들면 아침에 너 빠져있어. 3개나 빠졌네 하고 그랬었다니까.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상처를 도려내고 아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누구보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박상기 씨. 그가 그리는 그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아주 어렵게 다시 그 시간을 세상 밖으로 꺼내 보인다. 시간 자체가 정말 긴 시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 굴곡 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유난히 길었던 10년. 차마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그의 비참했던 매일.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감히 벗어날 꿈조차 꾸지 못했던 10년이기도 했다. 여기서 10년 넘게 여기서 노숙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비결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됐죠.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전히 기계장치는 꺼진 채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우연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안 들어가? 뭐 더 해야지. 내가 1시간 더 하면 1,000원이라도 더 버는 거지 뭐. 시간이 돈이야 돈. 나 먼저 갈게. 내일 봐. 네, 안녕. 1,000원을 더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한 아주머니. 순간 마음에 동요가 일었다. 내 시간은 얼마짜리고? 그날 이후 그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던 것이다. 그때 문득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멈췄던 기계장치가 순간 돌아가는 느낌. 그러고 난 뒤에 생각했지요. 내가 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건 결국 올라갈 곳만 남았다는 의미. 그 용기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가죽으로 이름을 떨쳤던 과거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가죽을 만들어 팔기로 결심했다. 일주일에 한 2-3번도 올라오고 막 그래서 항상 그때는 동선이 새벽에 움직이니까. 사정하고 또 사정하며 시작했던 첫 거래. 마지막 희망줄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다. 진짜 이렇게 물건을 그렇게 사시는 분이 없었어요. 몇 개씩 이렇게 사시는 분.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처지를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는 뭐 조금씩 진짜 요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도 훨씬 나쁘셨죠. 손도 뭐 좀 그렇고 첫눈에 봐도 누구나 좀 뭐 나쁜 표현이지만은 약간 좀 빈티가 좀 나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그러셨습니다. 그때 뭐 옷도 없고 뭐 하여튼 뭐 냄새 좀 났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몇 개라도 이제 벨트 팔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가 그날 팔지 않으면은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조금만 더 얘가 5개씩 이렇게 얘가 10개, 15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것 수밖에 없지요. 좀 귀찮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덕분에 가죽 일을 놓지 않고 적은 양이나마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곧 또 다른 시작이었다.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때문에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박상기 씨. 사람들은 그에게 좀 더 쉬운 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대충 할 수 없었던 건 시간의 가치가 곧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이 들고 몸이 지쳐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일 때,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지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의 꿈은 현실이 됐다. 가게 한쪽에서 비밀스럽게 보관해온 뭔가를 꺼내오는 상기 씨. 그림 파일이다. 가위집부터 시작해 예나 지금이나 제품을 만들기 전 늘 머릿속 상상부터 한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또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옮기면 난 나온다고 확신해요. 똑같은 그 그림이 있는 게, 자 여기는 쉽게 말하면 2D라 생각하면 탁 나오면은 3D로 탁 나오듯이 그렇게. 그런 그림들은 놀랍게도 하나씩 현실이 됐다. 그리고 현실이 된 꿈의 토대는 하얀 도화지 위에 옮겨놓은 그의 희망이었다. 내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 그림, 짜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린 그림, 그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한 소중한 그림이라는데. 저쪽에 2개 있죠, 다이 2개 있죠. 하나, 2개. 그죠? 여기 하나, 2개 있죠. 또 다이 있죠. 또 다이 하나 있잖아요. 자, 거의 비슷하게 됐죠. 거의 비슷하게. 형태가 참 신기하죠. 가게 전면을 둘러싼 넓은 창과 손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좌판들이 그림과 꼭 닮았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쓴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쉽게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쫓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없었구나, 예전에는. 이 가게의 시작은 그림 한 장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의 치열했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는 순간이다.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상기 씨. 이제 그의 보금자리로 향한다. 요래 가면 집이. 집이 가까우세요? 네요. 바로 밑에 내려놔가지고. 혹시 집은 언제 마련하신 건데요? 작년에요. 꿈을 이루셨네. 예. 집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하얗고 그래. 10년 노숙 생활 동안 상상도 못했던 그만의 집. 잠깐만요. 단출하지만 나늑한 공간. 그가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최근 집을 마련해 얻은 만족보다 더 큰 행복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딸방요. 10몇 년 만에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들이 감사한 거지. 얘네 왔어? 들어. 뭐 별일 없었고? 별로 없지.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 희현 씨. 사업 실패로 헤어졌다가 10년 만에 만난 딸이다. 와. 그래가지고. 밥은? 씻고. 아빠 밥은 먹었어? 밥. 응? 밥. 이거 먹고 치우자. 앳된 모습으로 기억하던 딸은 어느덧 22 숙녀가 돼 있었다. 차마 딸을 안아주지도 못할 만큼 훌쩍 커버린 딸. 머리를 바꿨어, 머리를. 속으로는 원망도 좀 많이 했죠. 이렇게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면서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자식으로서 생각지도 못하는 고생을 하셨구나.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저도. 진짜 그때 이렇게 흩어지지만 않았어도 또 연락은 하고 지내는 거였는데. 딸을 만나고 나니 딸이 자라온 과정들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간 낭비했던 시간을 다시 한번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상기 씨. 그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다. 때론 상처가 되고 아픈 기억이지만 그조차도 지금의 박상기를 잊게 한 시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빚던 것들 이런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갚았던 것들 이런 것도. 5,399만 7천원, 3,098만 원, 이렇게 3,098만 원. 여기 보시면은 9,360만 원까지 올라갔죠. 9,360만 원. 한 2억 가까이 된다 보면 돼요. 이게 다 포함해서 한 빚이 한 2억 정도 넘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던 2억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 했던 이 작은 종이 한 장. 이제는 그를 살게 하는 희망의 증거가 됐다. 많이 보셨습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까지 본 건 얼마신데요? 빚 갚은 것도 5년 만에 한 7억 정도 벌은 것 같아요. 빚 갚은 거 빼고 2억 빼고 한 5억 정도 되니까 누구보다 독하게 살았다 생각해요. 참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빡시게 살았습니다. 빡시게 진짜 빡시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던 벼랑 끝의 삶. 그 삶의 주인공이 서민 갑부가 되리라 예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노숙자와 서민 갑부, 그 둘의 간격은 종이 한 장만큼 작은 것일지도 모른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지난 10년들. 지금 그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한다. 2층은 우리 전시관하고 7년 후까지는 내가 완성해 보려고 그래. 이 그림 그렸을 때 다 손님들이 이거 근데 하겠나 이러고 그랬을 때 근데 해놨지 않습니까? 어떤 거니?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난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됐다면 저것도 된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자리까지 당당히 걸어왔다. 때문에 상기 씨는 그가 그린 미래 역시 현실이 되리라 믿는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건 시간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자, 3만 원 가치를 뒀는데 자, 8시간을 일하자. 그럼 24만 원이잖아요. 근데 12시간을 일했으면 어떻게 돼요? 36만 원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5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1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생각할게. 내가 막 10만 원짜리 가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 된다면 박상기 씨는 말한다. 당신의 한 시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을 나눠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모두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활용할 줄 알고 그 위대함을 아는 자에게 비로소 가치 있게 빛나는 것. 채널A 서민갑부 그거 보고 왔죠. 근데 가방 좀 없네. 서류 가방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이틀 만에 완전 완판이에요. 이틀 만에 완판. 방송 나가고 이틀 만에 완판. 가방이 그때 있던 예전 장면하고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 하도 없어가지고 신발을 할 수 없이 다 매장에 올려놨는 거예요. 저 위에다가. 예, 정확할 거 없지 않아.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런 것들 자기 가치를 높이고 내가 누군지 한번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나는 확신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결코 같지만 같지 않은 게 시간이다. 10년 노숙자를 서민 갑부로 만든 건 한순간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됐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노력한 자에게 하늘이 주는 보너스가 아니겠는가.